네, 마은혁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수상하네요. 유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마은혁을 임명 안 한 것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 편을 들어줬네요. 네, 놀라운 결과라고 놀라운,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충격적이네.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사실은 예상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요? 네네네. 이 마은영 선고는 사실 이번 달 초에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언제 다시 이제 변론을 재개 잠깐 했다가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급하게 잡은 건데요. 선고를 급하게 잡는다는 거는 결국에 그 원래 예정됐던 스케줄대로 가겠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만장일치로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요. 예. 다만 이제 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요. 일부 재판관들이 이제 평의라는 거를 한다고 그렇게 뭐 문영배가 의수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하면 회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논의 과정에서 주도를 하는 측이 있을 것이고, 예. 이 주도를 함에 있어서는 뭐 이게 어떠한 의견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면 예. 그 의견 각각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만장일치로 가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마은혁 이 선고에 대한 결과보다도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게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것도 소수 의견이 이제 있지만 평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압박하면 소수 의견 낸 사람들이 뭐 깨갱하고 만장일치로 결국 가면은 이거 불안한데. 아니 근데 이제 마은혁을 그러면 이제 최상목이가 임명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선언까지고. 그렇죠. 예. 이제 결국에는 우리 헌법재판에서 네. 사실은 어떠한 행위를 해라,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행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좀 그 형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의 형식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좌파 쪽 해석에 따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지금 선고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판단, 그 임명하는 행위를 곧바로 하겠다 이런 뜻은 내비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지금 이제 유변이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존중하나 최상목 대행이 말한 것은 그러나 아직 임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저기까지 끌을 수 있나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는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임명을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시 뭐 재판을 하든가요? 그러면 뭐 그 9명이 선고 결정에 다시 들어와서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리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심리에 참여한 바가 없는 마은혁이라는 재판관이 들어와서 이걸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고요. 그렇죠. 심리 참여도 안 해놓고선 나중에 판결만 하러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송법이 준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이러한 갱신 절차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변론의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재판부의 구성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뭐 국회 측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한쪽에 이의가 있다면은
그 절차적인 심리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오히려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탄핵 심판 전까지는 임명하는 행위를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은혁을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가 한 게 정당하다. 마은혁을 임명 안 한 것이 최상목에 임명 안 한 것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만약에 보고 그런다면 네. 마은혁을 그럼 넣고 심리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시간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끌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주장을 하면은 정말로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진짜 9명 체제에서 그렇지. 선거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어떻든 생각합니다.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은혁 그렇죠, 카드는. 예, 마은혁 카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일부 우려가 나오길래 지금 유변한테 여쭤본 거예요. 일부 그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예, 설마 그런 식의 결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 예. 하면 오히려 그걸 막아야 될 판이죠. 지금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최상무 권한대행이 하여튼 어떻든 이제 주겠죠. 근데 최상무가 지난번에도 2명을 임명한 걸 봐서 또 이거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또 의문점이 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임명을 누구를 할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 어차피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런데 지난번에 2명 임명했잖아요. 국회 주창부이죠. 예, 근데 그 나머지 한 명 부분이 네.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합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임명할 수 없다. 네. 그 한 명에 대해서 나머지 2명을 임명한 것도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상목 본인의 어떠한 입장에서 전혀 바뀐 게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국회에서의 합의 절차나 절차적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본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 그게 불법이었다라고 본인이 자인을 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논리나 아니면은 그런 명분에서는 충분히 최상목이 본인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엔 사람이 문제라서 최상목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물론 지난번에도 이제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결론을 내고 한 명만 임명을 하지 않은 이런 사태를 초래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폭풍도 본인이 되게 세게 맞았었잖아요. 예. 또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아주 맹렬한 질타도 받았고요. 눈물을 흘렸네 이런 뉴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모두 다 그냥 묵과를 그냥 다 생략을 하고 다시 또 한번 국무위원들 국무회의도 없이 그대로 그냥 마은혁을 임명하는 거를 그런 식의 국정행위를 한다 본인이. 그러면은 그것 또한 큰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2번 실수할까에 대한 의문은 두 번 실수 안 하는 쪽에 이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네, 자, 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지금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결론 낸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전에.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돼서 돌아오면은 최상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나는 것까지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상목의 명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명행위를 결과적으로는 그 임명행위라는 사실행위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 사실행위를 할지 말지,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는 결국에는 본인의 재량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예. 그리고 그것을 무한히 이제 방치하거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 결정에 있어서 아예 3명 다 임명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게. 헌법재판소도 결정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내부적인 그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세 명 다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2명을 하고 1명만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함부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지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한다?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이제 걱정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인데 네네. 뭐 3월 중순에 열리는 건 열리는 겁니까? 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뭐 연기할 것 같으면 저 헌법재판소의 문영배가 이걸 변론을 종결하지는 않았겠죠. 아하, 그러면 예, 3월 그렇죠. 변론을 종결했다는 얘기는 3월 중순에 나온다. 결국에는 그 시간표대로 알려진 시간표대로 내려질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거고 뭐 지금 이 결론 여부를 떠나서 이 결론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제기해라 이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을 못 박은 것이 어쨌든 최후 변론을 그대로 그냥 선순위 받아들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최후 진술까지 다 한 마당에 이제 다시 변론을 재개를 요구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온 국민이 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불법 행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 자체를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이런 결정이 또 나왔잖아요. 마은혁에 대한 만장일치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 뭡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저 감사원이 감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거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 헌법기관이다. 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이러면서 선관위 편까지 들어줬어요 오늘.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데 아니 이 자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예상이 막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불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은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네. 예전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 또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불법 재판을 막 남발하고 심지어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해서 국민적인 비난은 계속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살고 싶으면 헌법재판 각하해라. 네. 각하가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앞에 재판들도 지금 오늘 내려진 이런 마은혁 선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법이라는 전제, 그러니까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함으로써 그 앞에 행위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또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이 결국에는 이 모든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 심판이다라는 이 각하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 판단의 전제였다. 이렇게 하면 다 합리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말로 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하다. 탄핵 심판 각하다. 그게 아니면 역사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로 뒤에 없는 결정을 이 8명이 앉아가지고서 한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 사태를 몰고 가서 결국에는 엄청난 그 뭐 폭력 사태든 뭐 소요 사태든 이런 거를 일으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내는 거 같아. 지금 오늘 이 두 가지 판결에 내서 보니까 마은혁 판결하고 선관위에 대한 판결 보니까 야 이렇게 무자비하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밀어붙이는 게 이게 수상한데 각하가 유일한 길인데 맞습니다. 야 이거 참 근데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재판을 진행할 때 이 적어도 두 명, 그다음에 뭐 넓게 보면 4명이죠. 뭐 정계선 등.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진행할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했어야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거라. 왜냐면은 뭐 대통령의 신문권이나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침해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나머지 재판관들. 이 4명은 그렇게 어쨌든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문영배가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갈 것이다. 심지어는 평의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정말로 어떤 이 헌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나 아니면 소송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탄핵 심판을 각하하는 것이 유일한 뭐 희망 아닌 희망이겠죠. 예, 그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내려진 뭐 역사적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 그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원래부터 그 폐악질을 일삼았던 재판관 4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 나머지 재판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시 또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이 어떠한 결론이나 뭐 아니면은 방향을 예측하고 결론 짓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재판관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각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여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받아보고 좋은 결론이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3월 1일 날 의자 예상이 엄청난 국민들이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까지 싹 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확 덮어버리면 그러면 헌재가 달라질까요? 그래도 이렇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또 이놈들은 밀어붙일까요? 그 4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4명은 나머지 4명은 분명히 압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4명은 분명히 압박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엔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무슨 딴 눈치 보지 말고 헌법하고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거센 분노 속에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헌법과 법률이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정말로 서울 시내 전체를 다 그냥 덮어주십시오. 광화문과 뭐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당연히 3월 1일을 촉매제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된 집회나 국민적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국민들도 그리고 또 뭐 대통령 변호인단도 할 바를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승수 변호사도 지금 김용현 장관의 그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하여튼 변호사들, 국민들 하여튼 전부 최선을 다해서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최선 다해야 되겠네요. 저도 최선 다할 테니까 유승수 변호사도 최선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뭐 이 무자비한 4명 등록에 기대하지 말고 눈 하나 까딱 하는 무자비한 사람들 예상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최상목은 예상하고 했어야 하고 그 2명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죠. 난 뼈 아파. 한동훈과 최상목이 이래서 뼈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 2사람만 아니면 지금 편안하다니까. 참나. 자, 끝까지 우리가 3월 1일 하여튼 보여줍시다, 국민이. 네, 마치겠습니다.